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하고 SNS에 포스트 하나를 올렸죠. 웹자보라고 하던데 웹자보를 하나 올렸는데 토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하고 제가 상임 대표로 있는 정치개혁포럼 너머하고 같이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하게 됐고, 이게 대구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 날 하게 되는데,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언론을 또 섭외하고 언론을 알려야 되다 보니까, 대구 경북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이제 사회를 보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인터넷 언론협회 회장도 맡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을 섭외해서 오마이뉴스와 같이 이 세 개의 기관이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초에는 우리가 이제 대구시의회 회의실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7월 7일 날 새로운 당이죠. 지금은 이름을 이제 새로운 당 준비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금태섭 의원 쪽에서 광주에서 제1회 지방 투어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와서 많이 했는데, 이번 대구 토론회는 사실은 금태섭 의원 쪽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 온 이유가 대구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인맥도 없고 또 깔아놓은 미천도 없고 배경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조 위원장이 고향이 대구고 하니 그쪽에 어떤 이렇게 인맥이라든가 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되느냐 해서 되지 그랬죠. 제가 사실은 대구 경북 쪽하고는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지금 일산에서 그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제가 나고 자라고 그리고 제 부모님하고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상당수가 아직도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기적으로 대구 경북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의 고향이죠. 원래 고향이고 일산 이쪽이 이제 마음의 고향으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뜻대로 잘 안 됐지만 어쨌든 대구 경북 쪽에는 제가 도리어 일산보다는 더 많은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급하게 금태섭 의원 쪽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시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쳐진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안 됐나 가운데 비었고 그 회의실을 한 3, 40명 들어가는 곳에 살려고 하다가 이게 보니까 언론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해서 그 장소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장소를 옮긴 게 대구에서 엑스코, 서울은 코엑스, 여기 일산은 킨텍스, 부산은 백스코, 대구는 엑스코입니다. 그래, 엑스코 서관 320호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자만 이렇게 테이블하고 놓은 게 100석이 넘는 곳이고 사람들 들어가면 한 200석은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정도는 200명은 들어갈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현수막도 한 20개 정도 대구시 곳곳을 뒤덮어서 요즘 그 유명한 분이죠. 핫한 분 홍준표 시장도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익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개인 의견을 표명할 시간도 주어지면 그렇게 우리 현재의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당에 바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SNS에 올리고 나니까 오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많이 온 질문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이제 금태섭 당에 간 거냐?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금태섭 당에 갈 거냐? NO! 금태섭 당에는 가지 않습니다. 전혀 금태섭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 새로운 당과 저는 관계가 없고 다만 저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저는 작년 8월 달에 광주에 내려가서 그 평범한 미디어란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부터 신당을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만들래?
물론 내 자신은 이렇게 세력도 없고 돈도 없고 미약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도저히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당이었으면 민주당으로 내가 옮기겠는데 민주당도 내 눈에는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새가 될 수는 없고 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미 그때부터 저는 신당 창당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도리어 제가 전직 의원들, 현직 의원들한테 매번 제 글과 영상을 보내면서 결단을 하자.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윤석열 당은 결국 없어진다. 총선이 지나고 나면 폭망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총선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갖다 꽂고자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검사 출신의 의원 한 50명 정도 데리고 5, 60명 데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탄핵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거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희망이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분의 전직 의원들이 반응이 와서 그래서 신당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지금은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분들과 관계없이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작지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10년, 20년 뭐 제가 얼마나 정치를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100년 전당 이런 얘기는 못하고 10년, 20년 버틸 수 있는 길을 가자.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작지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보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도 있구나. 이걸 보여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저를 조대원을 순수하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대원, 정치인 조대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실은 조대원 멘토단이 있었어요. 그 멘토단,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더 확대되고 체계화되면서 조대원 멘토스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멘토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는 신당 창당에 관계되는 내용까지 넣어서 저희가 사실은 포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 포럼 넘어 이 포럼을 저희가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진도 갖추고 룰도 갖추고 뭐 앞으로 이 사무총장 모실 분도 앞에 영상 열심히 찍고 계시지만 사무총장님도 두고 그다음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두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하자. 조대원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조대원, 정치인 조대원을 도와서 새로운 신당 작업, 새로운 정치를 하는 교두보로 삼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걸 목표로 하는 3대 목표. 창립 목적은 진영, 지역, 세대, 계층, 젠더의 갈등을 넘어 관용과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자. 둘째는 현재의 절망적 정치 상황을 넘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을 이루자. 세 번째는 한계에 봉착한 기득권 정치판을 넘어 국민 상식에 맞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돕자. 이게 이제 3대 목표로 삼은 거예요. 정치 개혁 포럼 넘어가. 그래서 넘어라는 말은 이제 넘다, 넘어의 이제 명사형이죠. 그래서 원래는 뭐 높이나 장벽에 가로막힌 저 너머의 저쪽 그 공간 이 뜻이 넘어예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넘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진영 갈등을 넘어, 그 다음에 젠더 갈등을 넘어, 남북 대치를 넘어, 빈부 격차를 넘어, 지역 차별을 넘어. 그 너머에는 이런 각종 차별과 갈등과 모순을 넘어서서 이 갈등과 모순과 이 기득권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너머에는 과연 이걸 다 넘어서면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상상을 하다가 결국 그러면 우리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후진성, 그 가장 후진적인 대한민국 모든 분야 중에 가장 뒤떨어진 그리고 구태의연하고 그 다음에 국익을 갉아먹는 그게 결국은 정치라는 걸 발견하고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걸 이제 목표로 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뭐 금태섭이 아니라 안철수 신당, 그 다음에 유승민 신당, 이준석 신당 이런 신당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안철수도 있는 당, 그 다음에 금태섭도 있는 당, 그 다음에 유승민과 이준석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신당 모임을 한다고 사람들하고 모여보니까 이준석에 대한 불호,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도리어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준석이도 분명히 그 역량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준석이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도리어 젊은 정치인들, 신당에 참여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딴 걸 떠나서 첫 번째 뭐 접대받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보다 기능으로,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정치인 이준석이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누구든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하고 대항을 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제가 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사람들하고 올리다 보니까 도리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치 스펙트럼은 국민의힘 안에서 저보고 맨날 좌파라 그러잖아요. 나가라 그러고. 근데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저의 생각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안보 분야라든가 뭐 예를 들면 사드 문제라든가 소고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우리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의 사람들 생각하고 저하고 아주 비슷해요. 도리어 지금 신당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제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근데 국민의힘 안하고 신당을 하겠다고 만나본 사람들과 이 분위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아예 배척하고 보복하고 밟아버리지 않는다. 다른 내용을 얘기해도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도저히 중요하지 않는 이걸 굳이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될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정도로 하고 우리가 넘어가고 정말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다수결로 채택이 안 된 의견을 낸 사람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포용해 준다. 그런 의견을 냈구나. 왜? 다음에는 내 의견이 채택될 수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의 뜻이, 청와대의 뜻이, 그리고 윤핵관의 뜻이 그 법이요 진리예요. 그걸 벗어나면 다 나쁜 놈이야.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집단 린치를 당해요. 이재명의 민주당 어때요? 똑같죠. 제가 이 발제문 금태섭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발제를 하는데 30분씩 그 발제 내용이 또 그게 있어요. 천하에 링컨 대통령이 한국에 와도 링컨과 지금과 같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정당 구조하에서는 링컨은 결국 윤핵관이 될 것이고 오바마는 개딸의 좌지우지되는 허접한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과 판 자체를 가랍지 않고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 김수환, 추기경, 성철스님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도 그분들이 가진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게 한국 정치판이다. 뒤집어야 된다. 근데 왜 정치권에서 안 뒤집으려고 하느냐? 그게 좋으니까. 이미 기득권을 갖고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뒤집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당 만드는 사람들하고 늘 회의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 국민의힘 19년차 당원 저같이 한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다 여러 당을 옮긴 사람들이 많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유일한 사람, 당을 한 번도 안 옮긴. 어떻게 보면 박은석 의원이, 정의당 박은석 의원이 당을 한 번도 안 옮긴 것 같더라고요. 정의당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 박은석 의원하고 저하고 이런 그룹하고 금태섭 그룹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저는 늘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당을 못 만들어내고 기득권에 쩔어서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에서 튕겨져 나와놓고 여기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맨날 우리 공격하기를 루저라 그러고 수준 낮은 애들 다 모아놨다. 이진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마저도 헤게모니를 쥐고 권력을 쥐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나는 차라리 신당 안 한다. 그냥 국민의힘에 20년차 당원하면서 내부 투쟁하고 어차피 윤석열 그룹들은 정치 이번 총선 마치고 나면 다 밀려날 거니까 탈당을 하든 분당을 하든
밀려나든지 할 거니까 그때 조대원의 공간과 역할이 생기면 당에서 정치개혁운동을 계속하겠다.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도리어 뭐 공동대표, 전직 의원들이 공동대표라 누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직은 없으니까 현직들은 나중에 이제 공천 떨어지면 올라 그러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받을 사람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전직 의원들 보고 공동대표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나는 팀장 하겠다, 팀장, 조직팀장, 뭐 기획팀장. 박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대개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데서 활동했던 유명한 분들이 회장, 위원장급을 했던 분들이 그분들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권력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중에 한 분은 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85년도에 사법고시대에서 그 이후로 법조인으로 탄탄대로를 달렸는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문득 내가 그때 학생운동하고 이런 친구들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 다 외면하고 공부해가지고 출세한 거에 대해서 이 부채의식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경실련에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변호사도 접고 이 풀타임으로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로도 한계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치 마지막으로 내가 60 넘어서 이 현실 정치에서 내가 뭐 꼭 국회에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국민들이 바라는 당을 한번 만들고 그 토대를 만들고 내가 생을 접어야 되겠다, 마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안철수 당이나 기존의 총선 앞두고 만든 당하고 다른 건 뭐냐면 총선에서 우리가 다 줘도 된다. 다 줘도 된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안철수 당처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비례대표 표를 얻기 위해서 내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상 찌푸리게. 뭐 우리 적도 있지만 여기 뭐 시의원들 뭐 예를 들면 도의원급 중에 괜찮은 분 같으면 국회의원 내보내면 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 다 뭐 찌끄레기 이삭 줄듯이 해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는 그런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이번에 찍어주지 않더라도 이 당의 형태와 이 당의 정신과 목표를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당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도리어 미안해할 정도로 국민한테 도리어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도록 그때 저 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그 제3당한테 속다가 보니 이번에도 의심을 했구나. 그리고 쟤네들도 곧 저렇게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 다른 당에 갈 줄 알았는데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모였구나. 이걸 국민들한테 보이면 총선 지더라도 2년 이후에 지방선거, 그 3년 뒤에 대선, 여기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자. 안철수 같이 한 번에 몇십억 들고 오고 막 이런 사람 몇 억 내는 지방 토우들하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에 100만 원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는 사람 100명,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1000명, 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10,000명으로 우리가 정당을 하자. 그렇게 처음엔 시작하는 거다. 춥고 배고프게.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발언권이 또 당에서 헤게모니가 한두 사람한테 집중돼서 그 사람 결정대로 당이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당원들이 뽑는 당원들이 총의가 모이는 사람이 당대표도 되고 전직 의원, 현직 의원 예전들이 순서대로 현직 의원들이 말이 그 공당이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나머지 그 전국위원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찌끄레기들 모아가지고 추인이나 하고 말이야. 거기서 반대 의견 하면 못 내고 뭐 상임 전국이 전부 다 공천받아야 되니까 그 인간들도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에 얘기해서 모여가 그냥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제가 정당에서 경험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100만 당원이 뭐예요? 그 앞에서 윤핵관 5명이서 다 결정하는데 이런 거를 깨자. 그런 걸 깨자고 지금 정당 하려고 하는데 금태섭당
저기 새로운 당이라고 나왔지만 그건 현재까지는 금태섭 당이라는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원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이번에 그 토론회 그 추진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장 하는 정호희 씨, 그분이 그 민노총 출신 아닙니까? 민노총 대변인 했던 분. 그분한테 내가 금태섭 당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도 나도 금태섭 당이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금태섭 당이면 안 한다. 거기서 조금 제가 희망을 봤어요. 아, 이게 금태섭이 돈 내서 금태섭이 이끄는 당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세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금태섭이라는 사람을, 대중성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얼굴로 내세우고 일단 기자들한테 주목도 받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신당 창당 운동이 주목을 받는 건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몇몇 평론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정통 따지고 순수 따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얘들 벌써 썩어 자빠진 애들이다. 제대로 안 된다. 뭐 그중에 또 몇 명은 뭐 옛날에 윤석열 지지선언 했던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저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저는 그래요. 나는 윤석열을 찬성해 본 적도 없고 마지막까지 반대하다가 찍혀가지고 당에 있지만 그 대서 캠프에도 한번 넣어주지도 않더라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다 쳐내고 나면 자기 혼자 정치해야지. 그 사람 그러더라고. 자기는 20년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20년 뒤에는 나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최대한 뭐 최악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과 이런 방식은 쳐내더라도 나머지는 안고 가서 어쨌든 기존의 기득권 극우 극자 정당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국민들 앞에 좀 정치하는 놈들도 우리하고 내부적 완전히 다르진 않구나. 그래서 생각이 좀 비슷한 놈들도 있구나. 적어도 이 상식과 염치와 양심은 조금 있구나. 이런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리자. 이게 제 목표다. 그래서 아직까지 탈당은 하지 않았고요. 대한신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서 투쟁하고 의견 내고 이끌어 봐서 그게 되면 제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